해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 본질론, 그래서 뭐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뭐 이런 말들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보면 끝없단 말이에요. 기본서 51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요. 이것을 뭐 다 보려면 끝이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이러면 혹시 강의 노트로 강의를 드려야 되면은 강의 노트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오후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놓은 것을 오후에 해놓은 것을 아마 자료실에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이따 오후에요. 그래서 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강의 노트로 하는 것을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률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죠? 해석 5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의, 그래가지고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 목적이죠? 내용, 목적으로 되어 있죠? 그걸 써봐. 이퀄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 그래서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 그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점은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해석으로 되어 있죠?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왜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니까요.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 이렇게. 됐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번 봐요. 여기. 법률 해석은요,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양이요,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이 많은 것을 다 설명한다고 해서 이거 다 되는 것도 또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설명을요, 먼저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반대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비진이 표시하면서 또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요, 좀 고생을 적게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몇 번을 설명을 해봤는데요. 알겠죠?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약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억 원에 청약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의사가 뭐죠? 의사가 뭐예요? 간호사 친구 의사죠. 그래서 1억 받고 싶다 이 말이죠. 표시는 뭐죠? 살래 이 말이죠. 야, 너 살 거야? 이렇게. 1억에 살래? 이렇게. 생각, 의사가 뭐죠? 마음속에 생각. 나 1억 받고 싶은데? 이렇게. 말은요? 살래? 이렇게. 이걸 뭐란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의사표시, 이거 뭐죠?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은요, 승낙을 하죠. 그럼 상대방이 승낙할 때는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대로 승낙을 해요? 표시대로 승낙을 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적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원에서 보면 정말 겉으로는 되게 친해 보이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 잘 아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사실. 왜냐면 공부하는데 상대방이 고민하고 가정사까지 우리가 다 속속들이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 정말 우리가 딱 보면은 가벼운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서로 뭐 어제 뭐 먹었니, 뭐 어쨌니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뭐 거기서 나 우리 남편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정도 고민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친목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때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봐요? 말하는 투, 행동을 딱 보죠. 그런데 보면요, 아주 깔끔하게요, 인사성이 아주 밝아요. 그 친구 되게 깔끔하고 인사성이 좋고 아주 잘 배웠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무슨 얘기하면요, 건드릉 하면서요, 말하고 하면요, 걔 완전 좀 날라리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정반대일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연인 간의 관계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좀 깊게 알죠.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뭐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부부 간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 보면은 뭘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허세 부리냐고 이렇게 하면 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내는 남편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남편이요, 친구들 보면서 너무나 허세를 부리니까 아내가 못마땅해 해가지고요, 화장실 앞에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 가끔 한번 본단 말이죠. 이거 왜 그래요? 다른 사람 친구들은 모르죠, 그 사실을. 이 사람이 정말 애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같이 사니까 다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술한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도 너무 민망스러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연인 관계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한 것이고요. 재산상 법률행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죠. 표시가. 알겠죠? 말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봐가지고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때 그분이 어떻게 어떤 말투로 그 다음에 톤을 어떻게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방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저 언니 왜 그래? 이럴 때 있어 없어? 있죠. 왜냐하면 평소에 잘한 건데 왜 자기한테요? 목소리가 이렇게 좀 높여서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원래 그 사람 목소리 높은데 자기는 모르니까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학원에서 어떤 경우가 있죠? 누가요? 이 사람 막 내가 뭐라고요? 흉을 보고 있어. 흉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닌데 아마 요즘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안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렇다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좋은 동료를 데리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왜죠?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매매 계약하는데 그 정도 사이가 되려면 한 1년 같이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매매는요, 끼게봤자 5번도 못 만나.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다? 이 상대방은, 갑이라는 사람은 승낙을 할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 마음속의 생각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갑의요, 표시대로 승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나 1억 받고 싶다? 1억에 살래? 이렇게 했어. 1억에 살래? 이렇게 1억에 살래? 그랬어도 이 사람은 갑이 1억에 살래? 이 말을 믿고 보고 승낙으로 얼마인다? 응, 알았어. 1억에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갑의 생각을 투시해가지고 들여다보고 1억에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이것을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상적 의사표시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법에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일 때, 즉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말이죠. 나는 1억이다 하면 1억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억은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계약을 했다. 뭐죠? 사락했다 이 말이죠. 문자를 보낼 때 얼마를 보냈다? 원래는 자기는 얼마를 받고 싶은데 1억. 그런데 얼마라고? 1,000만 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1억 원으로 청약한 것이에요? 1,000만 원으로 청약한 것이에요? 갑의 입장에서는 1억이죠. 근데 잘못 문자 가서 얼마가 돼서 지금 1,000만 원. 근데 그걸 알아 몰라 지금? 모르죠. 알면서 있으면은 그냥 1,000만 원의 청약이죠. 대부분 모르겠죠? 그런데요, 이 을은 갑이라는 사람의 속마음은 1억인데 그걸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얼마로 승낙을 한다? 1,000만 원으로 승낙할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은 1,000만 원 표시대로 1,000만 원 승낙을 하죠. 알죠? 그러면 갑이 놀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1억에 청약했는데 왜 1,000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을이 또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죽을래 그러죠? 너 나한테 얼마로 지금 청약했어? 1,000으로 청약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1,000으로 승낙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럴게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문자 깠더니 얼마로 돼 있어 지금? 1,000으로 돼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랬을 때 갑이 뭐라 한다? 미안한데요. 나 원래 1억에 청약하려고 했는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또 열받아서 뭐라고 그래?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니? 이렇게. 알겠죠?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1억인지 1,000인지가 지금 결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이게 결정이 돼야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계약이 결정이 돼야 갑원들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을은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등기.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 그래?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률 효과는 뭐라 한다? 법률행위에 뭐라 한다?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요. 이 법률 효과, 법률의 목적 내용을 확정 짓는 거, 확정을 짓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 즉 대금이 얼마냐 이 말이죠. 지금 갑하고는 갑은요 매매 대금을 을한테 얼마를 받을 수 있죠? 1억이요 1,000이에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청약이 얼마인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1억인데 실제로는 얼마라고 돼 있죠? 1,000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법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때. 알겠죠?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법이 개입을 해. 그래 봐봐요.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 대금이 얼마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대금이 얼마냐고 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뭐가 결정이 돼야 돼? 청약, 의사표시가 결정이 돼야 되죠. 만약에 1억으로 청약으로 결정이 되면은 거의 뭐 돈 받을 것도 얼마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1억이고 1,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면 얼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인데 법률 효과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사표시가 결정이 돼야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의사표시 본질론의 문제이고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뭐다? 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보면 어떤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의사주의 표시주의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요, 그다음 법률 해석을 또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주관식 시험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도 객관식 문제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지금부터 보시면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요 항상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일치하지 않는다. 제가 어제요 학원 가면서 잘못해서 주차를요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막 주차를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밑에는 다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차가 다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차를 다른데 집 앞에다 주차해놓고 들어갔더니 노란색 황색 실선이라고 해가지고 딱지를 끊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끊었으니까. 그래서 좋은데 거기 보면 뭐라냐면 이의를 제기하면 20%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써진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깍지를 끊었으니까 내가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 이의 제기하면 그냥 하면은 뭐 그냥 빨리 내면은 20%를 뭐 깎아주나 봐요. 근데 내가 이의 제기를 하면은 깎아주지 않는다고 돼. 내가 자세히는 안 읽었는데 잠깐 읽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당연히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찍소리 했다고 해서 안 깎아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뭐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 그럼 찍소리 한번 해보고 나중에 가서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요 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신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나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법률의 해석과 마찬가지. 왜요?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마냐 이 말이지. 4만 원이냐 20% 깎여가지고 32,000원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확정하는 거. 그런데 찍소리 못한대. 찍소리 하면 안 깎아준대. 아니 그러면 찍소리하지 말고 내라는 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의사가 표시가 이렇게요 일치하지 않았을 때만 법률을 해석해. 일치할 때는 절대로 해석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법률을 해석한다 말이 딱 나왔다는 것은 일단 뭐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이걸 알아야죠. 자 그럼 봐. 만약에 상대방이요 갑이 자기는 1억이야 근데 나한테 1,000에 사라고 그랬어. 잘못했어. 내가 1,000에 산다고 그랬어. 그때 갑이 뭐라고 그래? 아 죄송한데요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1억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뭐라고 하죠? 갑의 의사를 인정을 해줘 내가. 아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집이 너무 싸게 나와서 잘못된 것이 아니까 그런 생각했다고. 알았어요. 그럼 내가 1억에 살게요 이렇게. 내가 1억을 인정해 주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정해 주면 끝이니까. 원래 원하는 게 뭐니까? 의사니까. 항상 뭐가 문제가 돼요? 표시가 문제가 되는 거야. 표시가. 그래서 다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항상 뭐가 문제된다? 표시가 문제. 자 그럼 봐. 지금 그러니까 이 표시를 잘못 얘기했죠? 1억인데 1,000으로 잘못 얘기했죠? 유효로 볼 것인가, 이것을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 표시를 유효로 본다가 뭐예요? 표시대로죠. 그러니까 이것을 표시주의라고 얘기하고요. 무효로 본다는 것은 뭐다? 표시가 무효니까 남는 거 뭐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을 의사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것을 표시주의고 이걸 뭐라 한다? 의사주의. 이렇게. 표시주의는 뭐대로 이렇게 있어요? 표시대로 있고 의사주의는요 뭐가 무효요? 표시가 무효죠. 그러니까 뭐대로 이렇게 있다? 의사대로. 이 말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사주의, 표시주의라는 것은 그것은 뭘 얘기한다? 표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시는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표시행위, 표시행위에 그래서 객관적 의미요.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의사주의는요, 누구의 입장?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효과의사, 효과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래?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의사는 봐봐요. 내가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를 의사는 뭐죠? 내가 1억 받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법률 효과를 원하는 거죠. 1억을 받고 싶다 말은 대금이 1억이잖아요. 1억을 내가 받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죠. 그래서 여기서 의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 의사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법률이라는 것을 지우고 그냥 효과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내가 받고 싶다 이 말은 나 1억 받고 싶다 이 말은 매매 대금을 얼마나 하고 싶다? 1억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런데 이 효과 의사는 어디에 있죠? 마음속의 생각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내심적 효과 의사 이렇게. 이 내심적 효과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 이렇게. 진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때는 비진이 표시란 말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표시 봐봐요. 표시. 표시를 뭐라 한다? 표시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표시상의 효과 의사 또는 이걸 뭐라 한다? 표시 행위 이렇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 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추단이라는 것은 추측해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아무튼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표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책에 보면 다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민법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이것을 뭐라 한다? 뭐라 하냐면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다. 진의와 표시상의 효과가 일치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줬어.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기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표시행위란 말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한다? 표시를 얘기하고 효과 의사는 뭘 얘기한다? 의사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게 이제 보고 그다음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없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죠? 욕실에서 혼자 옷 다 벗고 샤워할 때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죠. 항상 하는 얘기, 그 상태로 밖으로 나갈 때가 문제가 되죠. 그 상태로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 누가 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연 음란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이 있는데 의사표시가 달라. 그럼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말하는 표시를 들어요? 생각을 들어요? 표시죠. 그래서 원칙은 그냥 표시주의가 되는 거예요. 표시주의. 항상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사하고 표시가 뭐하다 지금? 제발 부탁인데 이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금 들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강의를 하는지 여러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데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죠? 표시죠. 표시만 지금 듣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상상 시험은 원칙이 나와요? 예외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외적으로 의사주의인 것이 있어. 여러분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다.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유효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의사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요. 상대방과 누구요? 표의자의 뭐가?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합치한다, 합의가 있다. 그럼 여기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인정해주면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왜요? 의사대로 가니까. 알겠죠?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있으면 이제 항상 하는 얘기 보면 학원에서도 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아, 우리 둘이 가서 저기서 가가지고 뭘 먹기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오기로 했단 말이죠. 강의 끝나면. 근데 옆에서 고춧가루가 다 달라붙잖아요. 같이 가자고. 그럼 우리 뭐라고요?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가죠. 나는 밥 먹었다 가죠. 배 안 부르다 가죠. 나는 한 사람은요, 나는 지금 어제 소화불량 돼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고. 알겠죠? 한 사람은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둘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만나는 거잖아요. 왜요? 지금 한 사람은 뭐라죠? 나는 먹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나는 배 아프다고 얘기했어도 그건 표시잖아요. 표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죠. 두 사람은 이미 어느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나는 먹을 생각이 없어요? 배가 아파요? 하는 것은 표시잖아요. 표시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의사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이미 둘이요 합의했던 거 짰던 그 상태로 거기에서 만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한번 본단 말이죠.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문제. 자, 여러분요 문제 38번 한번 봐봐. 38번. 자, 38번. 자, 갑과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죠? 갑은 해야 되겠네요.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애매하네요. 알겠죠? 갑은요 누구하고 계약을 해? 을하고 계약하는데 병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계약 당사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1번.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줄고 의사 해석의 문제. 의사를 해석해 봐야 돼요. 누구냐고. 2번요. 갑하고 을하고 모두. 갑하고 지금 을이 계약하는데 갑하고 을하고 모두 그러면 모두 동그라미 의사일치죠. 의사일치. 갑하고 을하고 모두란 말은 의사일치죠. 봐봐 여기 봐봐. 의사가 일치하면은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럼 갑은 누구다? 표의자. 을은 누구다? 상대방. 항상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없는 건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죠? 있는데 표의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뭐래서? 일치하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갑을 모두 갑이 당사자라고 이해했어. 당사자 누가? 갑. 그러면 이해한 대로 가죠. 이해한 대로. 일치한 대로. 누가 당사자다? 갑. 3번. 계약 당사자가 갑하고 병 중 누구인지에 관해서 줄고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죠? 봐봐.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누구의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봐봐. 여기 봐봐.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해요? 말한 사람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이렇게요. 그래서 갑과 병 중 누구인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줄고 을의 입장에서 동그라미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갑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될 경우 거기 줄고 갑이 계약 당사자로 이해될 경우 그럼 누가 계약 당사자다? 갑. 이렇게 되는 거야. 갑.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다? 갑.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알겠죠? 무슨 주의니까? 표시주의니까. 아시겠죠? 4번. 갑과 을 모두 거기 또 줄고 갑과 을 모두 그 말은 뭐죠? 무슨 주의? 의사주의.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다? 병. 그럼 누가 계약의 당사자다? 병이 계약의 당사자. 알겠죠? 2번하고 4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2번은 갑과 을 모두 갑을 당사자로 생각했다. 4번은 병을 당사자로 생각했다. 말만 갑이 병으로 바뀌었지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둘이 이해한 대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지금 작년에 나왔던 시험이잖아요. 가장 따끈따끈한 거죠? 5번. 계약 당사자에 관해서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일치하지 않다잖아요. 그러면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 줄고 을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누가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된다? 병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계약의 당사자다? 병이다. 갑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몇 번이 틀리다? 5번이 틀리다. 그래서 이게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은 의사주의 표시제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 여기서 하나만 봐. 여기는 표시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만 연관만 시킬 수 있으면 돼.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과 연관돼? 규범적. 의사주의는 뭐? 자연적. 이렇게. 그러면요, 법이란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법이, 우리 민법이 어려운 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똑같은 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알죠? 그 말은 양이 많다는 것이죠. 알겠죠? 양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을 그때그때 기본적으로 유학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똑같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드러나야 돼.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줄어든단 말이죠. 자, 지금 하나 봤죠? 자, 그러면 39번 한번 봐봐. 39요. 갑은 자신의 X토지 줄고, X토지 을에게, 을이 누구죠? 지금 상대방이 있네 지금. 알죠?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자, 그걸 알 수 있죠. 매도하기로 약정 동그라미 약정. 그러면 약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의사의 일치, 의사의 일치 이 말이죠. 약정은 의사의 일치, 의사주의. 그럼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원의 착각 동그라미 착각, 이걸 착오라고 그래. 착각해가지고 Y토지로 표시, Y토지로 표시. 그 후 갑은 Y토지에 관해서 Y토지 주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등기 써 거기다가 무효. 왜요? X토지에서 합의했는데 Y토지로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Y토지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럼 여기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이렇게 오표시, 오표시 무해,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 X가 있고 여기 Y토지가 있어. 여기는 어디가 있냐면 여기는요 서울에요. 예를 들어서 길동에 있는 땅이고요. 여기는 남항주에 있는 땅이에요. 이게 둘 다 갑일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요, 이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한테 두 땅을 보여줬어. 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X토지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해서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갑과 을이 상대방이 합의했죠. 합의하면 이거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죠. 알겠죠?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Y토지를 을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 지금 여기 봐봐요. Y토지 등기했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합의한 것은 X죠. 그러면 X가 계약이 성립했다 이 말이죠. 실수로 Y토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사하고 합의한 것하고 표시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으면 무슨 주의가 되죠? 표시주의가 되죠.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을은 Y토지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하고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 것이 있다면 일치. 여기 의사가 일치. 뭐로 일치했어? X로 일치.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 X토지의 계약이 성립하고 Y토지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Y토지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 그래서 이런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Y토지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가 지금 무효니까요,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이 또 이걸 또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처분하고 병한테 Y토지를 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등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잘 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등기는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된단 말은 우리가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등기부에 Y토지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모르고 공적인 장부를 신뢰해서 이것을 샀는데 병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우리나라는요,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독일 민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공실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요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요, 우리나라는 등기는 형식주의거든요. 형식주의인 것은 등기는 서류 심사만 해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요, 서류만 완벽하면 무조건 등기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너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서류 심사를 똑바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가요, 이 을이요, 등기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가지고 나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위조했으니까 무효죠. 나는 이 등기가 아무리 유효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열받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나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우리나라는 공실의 원칙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 있기는. 그것 빼고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다. 그 다음 사람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병 등기도 무효고 을 등기도 무효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등기는 다 뭐를 해야 된다? 말소 대상이 된다. 말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 말소해주면 그럼 을은요? 을은 갑하고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요, X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서 등기를 만다 청구해야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Y토지 있죠. Y토지에 대해서는 등기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Y토지 등기가 잘못됐잖아요. X인데 잘못 등기됐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오를 취소하지 못한다. 왜요? 착오는 뭐냐? 착오는 효력 요건 속에서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착오는 효력 요건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효력 요건이 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뭐가 돼야 돼? 성립해야죠. 그런데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성립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착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요. 여기 봐봐. X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착오? X토지 착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X도 왜요? 착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가 몰라야 된단 말이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가 몰라야 돼. 그런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지금 두 사람은요, X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 합의가 있죠. 합의란 말은 뭐다?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죠, 일치.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착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것은 지금 뭐죠? 의사 표시가 뭘 했다? 일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오표시무효원칙이다. 자, 오표시무효원칙은 X 토지에서 합의했는데 잘못해서 Y 토지로 등기했어. Y 토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으로 가장 많이 해. X 토지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표시무효원칙은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X 토지로 합의했죠?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잘못 등기한 Y 토지는 무효이다. 그런데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여전히 무효이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9번에 1번.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죠?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써. X 토지에 대해 계약 성립.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해. 자, 2번. 어차피 Y 토지는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2번. Y 토지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유효 줄고 X. 유효가 아니고 무효죠? 그러니까 말소 대상이죠, 말소. 3번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착오를 이유로 오표시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 4번. 을은 갑에게 X토지 줄고 맨 끝에 등기를 청구. 맞죠? 왜냐하면 X토지에 대해 계약 성립.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이 말이죠. X토지.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어. 아시겠죠? 자, 5번 갑은 을에 채무불이행. 이러면요,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자, 채무불이행 박스에 채무불이행 써. 체결 후 체결 후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 그런데 Y토지 줄고 봐. Y토지는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계약 체결 X잖아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되는데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Y토지에 대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